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갑니까? 따라와. 네. 이게요. 5일장 마감하는 걸 보고 네. 이게 뭐 선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국내장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좀 개선이 안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파란불로 가득한 모습이었죠. 특히나 주도주가 좀 확실하게 좀 쉬어가면서 그러게요. 예. 그 안에서는 일부 종목들만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주도주에서도 일부가 움직이고 정책에서도 일부, 테마단에서도 일부. 도대체 전체는 언제 가는 겁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 일부를 잘 찾아서 내 포트에 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장 많이 힘들고 속상하셨을 텐데 오늘장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그 일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 그 해결책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야죠. 지금부터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스피드 종목 진단 달려가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슈는 바로 이거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가 나왔고 또 테슬라가 오랜만에 또 반등을 주고 그렇기 네. 때문에 주도주가 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들이 안 갈 때 바이오가 나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쌈바춤을 출까 이런 주제네요. 예. 여러 가지 기대감 그리고 또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중 갈등,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하다 보니까 네네. 반사의 기대감에 국내 바이오주에 대한 좀 수혜도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 종목들에는 일부 종목들에는 계속해서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뭐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그렇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 암학회도 기다리고 있고 네. 여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실려가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지 개발을 하고 그래야지 신약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잡히니까 바이오주 입장에서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대세적으로 조금 내다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네. 너무나도 많이 내려왔고 너무나도 좀 많이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기가 오는 걸까요? 자, 네. 그러면 박준현 운용료께서는 이제 바이오 대세 상승장 온다 안 온다? 제한적으로 온다. 제한적으로 온다.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온다? 네, 저도 뭐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으로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제한적이다라면 이제 일부 종목들에 한정해서 가는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엔 일부네요. 지겨워.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네, 일부만 그렇습니다. 가나요? 네, 저도 뭐 선별적인 상승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시장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종목 중에 딱 두 종목만 강합니다. 제가 올해 연중 상승률 상위 종목을 다 쳐봤는데 바이오 종목 중에서 50% 이상 올라간 종목은 두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알테오젠하고 HLB 그룹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알테오젠하고 HLB가 한 100% 정도 올랐거든요. 나머지 HLB 관련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종목도 좀 따라왔고 거의 따라오지 못해서 선별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시장도 선별적입니다. 아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신고가 근처에 있고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 한 줄을 선별적인 투자, 선별적인 상승이다. 그렇게 좀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일단은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환경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국면 쪽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계속 늦춰지고 있지만은 결국 하반기에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자체가 미국의 중국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견제로 인해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보지 않겠는가.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대세 상승 이익이 나온 것 자체가
거의 장기간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아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 자체는 코로나 국면 쪽에서 일부 기업들이 좀 수혜를 좀 받으면서 제약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전개됐으니까 근 2년, 3년 동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힘을 못 썼거든요. 그 사이에 일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분의 1 토막, 9분의 1 토막 나온 종목도 수두로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바이오 산업 자체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2차 전지라든가 AI 반도체와 더불어서 성장주 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작년도부터 시들시들거리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너무 단기 많이 올랐다 보니까 약간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성장주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종목 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려가고 있는 그런 또 분위기라고 좀 판단이 좀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강절 자체가 알테오젠이라든가 HLB가 보여줬거든요. 단기간에 거의 100% 가까이 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보니까 HLB가 13조 원, 알테오젠 11조 원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큰 게, 이게 두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거의 주목하지 못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선별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금리 인하 국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빨라야 6월 달 정도 가야지 이제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할 거란 전망이고 올해 컨센 자체가 당초에 연초에 5번 정도 25bp씩 금리 인하의 기대치 자체가 지금 3차례 내지는 2차례 정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거의 연말 정도까지 금리는 인하 국면이 전개되겠지만은 고금리 상태입니다. 상당 기간 고금리 상태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다 같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작년도에 일부 바이오 기업도 적자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금 사정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올해로 2월 됐는데 올해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금리 인하 국면이지만은 고금리 상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가지고 재무 내용이 안 좋은 종목들은 여전히 하반기에 갈수록 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선별적인 투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여전히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재무 안정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력을 뚜렷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 기술 검증을 받고 또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올해도 쉬울 수도 있겠네요. 예? 다 워낙에 고를 게 확실하게 좀 그렇죠.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구분이 된다고 좀 봐. 그래서는 올해도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자체는 이익이 따라가지 않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선 게임이다. 어느 하나는 수익을 내겠지만은 고점에서 따라서 한 사람들은 또 손실을 볼 수가 있다. 현재까지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예컨대 기술 수출 뭐 1조 원 정도 했으면 바로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돈이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취소가 좀 되면서 유한무이하돼 버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박 나기가 쉽지 않다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금리 인하 국면이면 그럼 미국의 기업들도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미국의 대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암진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진 차트거든요. 많이 내려왔네요. 거의 뭐 주가 힘을 못 씁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다우 나스닥 시장 신고가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스 관련된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이에요. 바닥이지 않습니까? 바이오젠 차트입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반면에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 쪽에서 가고 있는 주식들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노보노디스크 이 종목 신고가고요. 그다음에 일리알릴리 비만 치료제 대표적인 작년도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시장도 차별화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대로 똑같이 그래도 국내 시장도 관심 자체가 그럼 뭐 쪽이 관심이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중 항체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이 ADC 항체 접합 기술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또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력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되는 장세지 바이오 모든 종목들이 가는 장세가 아니고 또 현재 시장 자체가 또 그런 흐름이거든요. 거의 앞서 얘기했다시피 9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 빠지는 종목도 지금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차별화 장세지 과거의 바이오 종목들이 모든 게 함께 붙여서 가는 장세는 아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비만, 항암, 치매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높아도 사도 됩니까? 일단은 그런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HLB라든가 관련한 또 종목들이 그런 쪽이거든요.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그쪽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별적인 상승 중이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준환 전문가께서도 이제 대세적인 상승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들어볼게요. 네, 뭐 우선은 금리 인하가 뭐 가장 큰 재료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네. 뭐 작년 12월부터 이제 1월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그때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많이 좀 컸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가 뭐 제약 바이오라고 보입니다. 금리 인하의 최선호 수혜주기 때문에 뭐 이제 이번에 FOMC는 뭐 금리 동결일 텐데 이제 뭐 경제 전망치 어떤 상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점도표 관련해서 이제 최종 금리가 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6월 달이 아닌 7월 달로 좀 연기가 됩니다. 뭐 그래도 올해 뭐 최소한 2번 정도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이제 세계 3대 암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스코랑 에스모랑 AACR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AACR 미국 암연구학회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샌디에이고에서 열립니다. 여기 이제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 암 관련해서 이제 전임상 초기 단계 임상 데이터 같은 걸 발표하는 상당히 큰 가장 권위 있는 암 학회입니다. 관련주들이 뭐 이미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특히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공개한다는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뭐 상당히 또 강세였고요. 요걸로 이제 끝나면은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6월 달엔 또 이제 임상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아스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4월, 그 다음에 6월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볼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약 개발 업체들이 좀 그래서 상승이 좀 최근에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시다시피 종근당이나 레고캠바이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이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머크사의 키트루다 이제 XC 독점 계약 발표 때문에 뭐 상당히 강세이고 지금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도 간암 신약 관련해 가지고 그 승인 이슈가 이제 5월이죠. 그래서 그 이슈들이 좀 있는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세인데 뭐 이런 종목들이 뭐 개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인이나 기관이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이런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이 우리 저희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태까지 좀 이렇게 마일스톤이 뭐 유입된다, 뭐 라이센스 아웃이다 해갖고 기대감이 잔뜩 있었는데 뭐 그게 연속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뭐 내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좀 죽어 있었는데 이런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기술 이전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좀 재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코스닥 헬스케어 지수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 32%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도 같은 기간 5%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 이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가 같은 기간 5.1% 상승한 것에 비해서 코스닥 쪽이 좀 상승이 좀 큰데 그 이유가 지금 뭐 우리 상당히 뭐 상승폭이 큰 그러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코스닥 그다음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예,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을 기관이나 어떤 외인의 어떤 수급으로 끌어올린다라는 점에서 예, 그리고 코스닥 특히 헬스케어 지수가 상당히 뭐 강세인 모습이고 HLB가 뭐 코스닥 시총 3위예요. 그다음 알테오젠이 4위고 셀트리온 제약이 5위고 그다음에 삼천단 제약도 이제 10위 이제 거의 이제 근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강세인데 수급적인 부분이 좀 좋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하고요. 저희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제 6월 말 정도입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공매도 재개되기 전까지는 그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투자 심리 회복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신약 개발 관련 기업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강세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방금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미국이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바이오 안보법 요걸 도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가
반도체, 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좀 히토류 같은 거 어떤 그 광물질 이런 것들이었다가 이제 뭐 조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CDMO 기업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위탁개발 생산업체들. 그래서 그 무거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넥스, ST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CDMO 기업들까지도 지금 바닥에서 뭐 상승이 나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만약에 이번에 뭐 FOMC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만약에 좀 지수가 좀 별로 좋지 않으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뭐 조금 더 보시고 좀 더 중기적으로 관점을 접근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지 않나 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건데 금리나 학회, 이슈, 수급, 시총상위, CDMO 이런 부분들의 모든 교집합 이걸 찾았을 때 그 종목을 주도주 외에 포트에 한 몇 %나 좀 담는 게 현실적일까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다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막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 제약바이오 섹터 제 뭐 투자 클럽에서는 좀 많이 좀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뭐 아직 오르지도 않은 시총 상위주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한 포트의 한 20-30%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준영 운용력과 김진환 전문가의 이런 대세 상승과 관련된 부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그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질문할 걸. 맞아요. 채팅창에서도 오늘 히든카드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미리 내다보시나 있는데 봐요. 히든카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현 구간에서 투자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선별적인 종목들을 한번 두 분께 들어보려고 좋아요. 합니다. 자, 먼저 운용형님 일부만 간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일부에서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요즘 핵심주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앞서 미국 시장도 실적에 따른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고 뭐 다른 것들은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쪽이니까 네네. 예, 국내도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다 한다면 이제 기술력도 보유를 해야 되고 여전히 고금리 상태가 올해 금리 인하 국면이지만은 하반기 정도까지 전개되면 재무내용이 안 좋은 종목들은 여전히 자금 조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무 안정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재료를 본다면 앞서서 비만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항물 그 접합 기술이 이슈라고 했으니까 ADC 기술,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라든가 이쪽에 이제 기술력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은 제가 여전히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독보적인 이중 항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예사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가지고 뇌질환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뇌질환 치료제 자체가 치매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치매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대장암 치료제, 그다음에 파킨슨병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위암 치료제 쪽에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때 계속적으로 임상 결과 정도가 발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종목도 이제 그 AACR 관련해 가지고 그 학회 참여한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섰다가 3만 원 정도 올라섰다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AACR과 관련된 것은 거의 저는 반영이 좀 됐다고 봐요. 예, 이슈 가치가 중요한데 결국은 예상 그래도 꾸준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반기 때까지 유럽 아메케라든가 제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 기술 수출도 많이 해놓은 회사니까 그래서 종목 매매를 한다 하더라 24,8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뭐 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상당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레고캠 바이오 예사도 ADC 기술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사도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고 ADC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얀센과 작년도인가요? 17억 불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또 따지면 2조 2천억 정도의 기술 수출을 했고요. 그 이전에 또 예사가 암젠한테도 암젠과 그다음에 중국 바이오 기업인가요? 여기다도 ADC 기술 수출을 해놨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ADC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국내에서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다음에 이제 장애 쪽에 있는 피노바이오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데 그 회사가 저는 기대를 했던 건데 IPO를 올해 못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바람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하거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뭐 안국약품이라도 종목들이 시장에 상장된 회사 중에는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앞서 레고캠 바이오하고 알테오젠하고 HLB가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회사 시가총액은 딱 2조 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기술과 감안하면 주가가 좀 싼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최근 주가가 올라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두 종목 쪽에 핵심주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종목에 대해서 다 ADC 쪽이네요. 자,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우리 운영위원께서 얘기하신 종목들 두 종목이 제가 겹쳐가지고 예, 다 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있네요. 네. 레고캠바이오도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AACR에서 이제 5종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12월 말에 얀센에 이제 2조 2천억 규모의 이제 기술을 이전한 이제 타깃 전임상 결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발표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ADC 항체 접합 물질 관련해서 M&A나 이런 투자 규모가 뭐 가장 큰 제약바에서 가장 큰 금액이 이렇게 오고 간 것이 항체 접합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어떤 트렌드가 올해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레고캠바이오가 뭐 지속적으로 뭐 학회 이슈도 있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 관련해서도 뭐 상당히 뭐 계약 성사가 뭐 지난해 그저 2조 2,400억 정도 그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급금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레고캠바이오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에이벨바이오도 저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한양하고 같이 이중항체 파이프라인 전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에이벨바이오가 그래서 에이벨바이오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명역 항암제를 이번에 이제 AACR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 말고도 이제 에이벨바이오의 이중항체 관련주죠. 이게 그래서 뭐 다른 이제 그런 악성 T세포, 림프종 타겟 뭐 이런 그 관련한 어떤 신약 물질의 전임상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중항체 쪽 지금 지난번에 항체 접합 물질 ADC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 이중항체 쪽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제가 꼽아봤고요. 마지막 하나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폐암 1차 치료제 라자의 이제 마일스톤 유입이 이제 예상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레이저 트립인데 미국에서 이제 빠른 출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FDA 이제 승인권이 좀 이제 앞당겨지면서 8월 내, 그러니까 원래 연말이었는데 8월로 이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에 들어가서 이게 잘하면 6월경에도 승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업계 예상치의 2.5배, 2.6배까지 증가해서 즉 올해 영업이익이 2,036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가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AACR에서도 어떤 이제 신약 물질에 관해서 어떤 이런 이번에 발표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들었을 때 세 가지 종목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유한양행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회장직제가 부활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사유가 될까봐 걱정이고 또 반면에 오히려 원탑으로 바뀌니까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서 드라이브 걸 수 있다 이런 쪽이어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까요? 악재로 받아들일까요? 근데 저는 뭐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관련해서 주가가 말해주거든요. 회장 신설에서 뭐 오늘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좀 급등이 좀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좀 내리는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고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팔리는 약도 잘 팔리는데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방금 같은 폐암 어떤 신약 어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뭐 최신고가를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군요. 공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도주가 안 갈 때 여기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을 다뤄봤고요. 박준현 운용력과 김진환 전문가 두 분 다 연결되는 종목은 ABL바이오와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플러스 알파 김진환 전문가 유한양행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스피드한 종목 진단으로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명복님께서 올려주신 엑시콘 볼 텐데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박주현 운용력계에서 히든카드로 그럼요.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익률만 따졌을 때 지금 12월 20일 작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야, 120%? 와, 대단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명복이 외에도 정혜영님, 한강님, 엑시콘을 계속 궁금해 하십니다. 가격대는 18,35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신 거 잘 산 거 아닌가요? 잘 사셨네요. 네, 네. 10% 나쁘지 중기인데요. 않아요. 오늘 하필이면 5.5%가 밀려서
여기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엑시콘 어떻게 보면 운용님께서 좀 한번 잘 다뤄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좀 조정이 저도 최하경은 조정 나오면 26,200원 정도까지 제가 조정이 좀 나올 거다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안 내려오기를 좀 바랬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 내려왔네요. 오늘 또 장중에 아마 25,600원, 7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아래 꼴을 좀 달고 올라왔는데 예, 일단은 지금 GTC 2024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21일까지 열리고 끝나면 이제 26일 날 맨콘 2024가 열리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맨콘 2024 26일 날 이벤트가 있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맨콘 2024 쪽에 CXL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기술을 좀 공개를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거든요. 예사는 알다시피 엑스콘은 CXL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기술 개발에 들어간 회사고 1.1세대는 2022년도인가 개발했는데 세대 자체가 시장에서 필요한 것 자체가 2.0세대니까 현재 지금 HBM 반도체 시대에 현재 지금 예사가 작년 12월 중순 정도에 20일 정도죠. 올해 1분기 안에 2.0 세대 장비를 개발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발은 저는 거의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1세대 개발을 했고 저도 제 회사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거의 자기들 기술에 자신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1분기 안에 공개한다고 그랬으니까 3월 26일 날 삼성전자의 맨콤 2024와 맞물려 가지고 그 시점 전후가 좀 공개하지 않겠는가. 또 최근에 이 종목이 CXL 반도체 쪽에 먼저 움직였을 때 작년도 11월 달부터 CXL 반도체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던 것이 네오셈이었고 그다음에 오킨스전자였고 이 종목이 후발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바뀌었어요. 3월 달 들어서는 이 종목이 선도주고 네오셈이라든가 오킨스전자 완전히 뒤처졌어요. 그렇다는 것 자체는 기술 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닌가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인데 생각이니까. 그렇다 한다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제로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HBM 반도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 자체는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를 했지만은 지금 삼성전자의 반격도 상당히 좀 거세거든요. 아직까지는 HBM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CXL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이거든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60억 달러인가요? 자금 지원을 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8조 원 정도 돈이 되거든요. 잘 받은 편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비밀법적으로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 지원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 여력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 밀렸던 주도권 자체를 삼성전자가 좀 되찾는 아직까지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거리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그룹의 시간이다. 최근 들어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 부각되면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그룹주들의 반격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앞서가니까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을 주목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테크닉이라든가 지금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쪽 엑시콘의 회사 자체는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또 삼성전자 공동으로 기술 개발 회사니까 이들 관련 쪽에 주목을 해본다는 충분히 아직도 엑스코는 기회가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시가총액 2,800억인데 회사가 자산 총계가 1,500억입니다. PBR로 따지면 2배도 안 돼요. 앞서 이제 대표적으로 네오셈이 시가총액이 7,000억인데 PBR로 따지면 거의 10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주가 흐름 자체는 견조합니다.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자, 그럼 전략은 어떠냐? 이게 3월 26일 날 좀 제로도 살아있고 문제는 지금 엔비디아 제가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올라 떨어진 거지 최근에 주가 어떤 실적 변동성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 자체는 실적이 문제가 돼서 좀 떨어진 거고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과다하게 올라와서 과열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약간의 기술적인 조정이에요. 저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면 825달러 정도, 최악의 경우 780달러 정도에서는 조정이니까 엔비디아 주가 비싸지가 않거든요. 12개월 PER로 지금 보니 계산해보니까 34배고 그다음에 내연도 본다 한다면 30배 미만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일시적인 조정이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떨어지면 23,5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약간 추세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쪽이고요. 10% 정도 가지고 있어 가셔가지고 지금 계속 가지고 가신 거 10% 정도는 저는 계속 가져가라 보내드리고 싶어요. 만약 제로 개발되면 이 종목은 충분히 4만 원 이상까지 갈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매매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아마 25,000원, 600원, 500원 정도 매매를 해서 만약에 23,500원 정도 이탈한다 한다면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짧게 손절을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산 32,000원 이상까지는 보유 전략 관점에서 접근하고 만약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된다 한다면 4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리스크보다도 수익의 기회가 여전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래보단 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목표가 32,000원, 기술 개발까지 됐었을 때는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죠. 네, 다음 종목입니다. 저희 필옵틱스 진단할 거고요. 네. 이종열 님이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17,030원이네요. 비중 20% 담으셨고요. 고점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고점이 17,000원대였으니까요. 높네요. 정말로 네, 최근 그 고점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이후에 어제 좀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요. 오늘도 좀 하락하는 듯 하더니 그래도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면서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남아 있는 건지 필로틱스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고 계셔서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뭐 지난번 3월 17일이었나요? 뭐 AI 열풍에 유리기판 삼성연합군이 뜬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고 그래서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인텔이 좀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삼성이 뭐 삼성 SDI랑 뭐 삼성 전기 뭐 이렇게 삼성 전기, 삼성 전자, 그다음 삼성 디스플레이 이 세 연합군이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를 이제 앞당기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한다 뭐 이런 뉴스로 해서 뭐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삼성 전기도 뭐 상승이 나오고 SKC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리기판 핵심 기술은 이제 글래스 관통 전극 절단 장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리기판에 이렇게 구멍 뚫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래 2차 전지 장비로 원래 가던 종목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좀 저점 대비해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10,000원 정도에서 지금 16,000원까지 단기간에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도 오늘 외인하고 기관의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조금 버텨주는 모습인데 오늘 시간에서 요거 필에너지인가요? 자회사가 뭐 최근 매출 규모 대비 50% 정도의 이제 그 삼성 SDI나 스텔란티스 향 관련이라고는 어떤 그 찌라시가 좀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뭐 상당한 어떤 그 계약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필 에너지도 상승이 나오고 필 옵틱스도 상승이 좀 약간 나왔습니다. 한 거의 한 0.5%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유리기판 쪽이 또 이제 삼성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봐요. 근데 뭐 지금 선물도 보면 미장이 조금 살짝 반도체부터 해갖고 조금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아무래도 기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섹터로 지금 다시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좀 지금 추세적으로 좋지 않아지고 FOMC 관련해서 기술주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 종목도 좀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좀 갭이 떴다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4,500원 정도까지 좀 오늘도 지금 그까지 좀 내려오면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시장 상황도 좀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상황을. 예,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7,030원이고 비중이 20%셔서 제가 전략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가를 만약에 훼손한다면 10% 정도는 좀 손절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분할 손절을 좀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항상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또 확 밀리시면은 지금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시거든요. 이슈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저점을 만약에 깬다면 10% 정도 손절을 좀 하시는 비중 관리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요 정도 오늘 어떤 저가를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면 추가적으로 끌고 가서 저는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슈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유리 기판 쪽이 아무래도 차세대 반도체 기판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전고점이라고 하시면 2만 원 뚫고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고점이 제가 지금 보니까 23,000원? 예, 23,000원 정도. 그러니까 너무 좀 높게 셨었는데 네. 충분히 근데 전고점은 지금 최근 고점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고점. 예, 최근 고점이 17,38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본절 정도는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17,300원 정도 오시면은 예, 매도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필옵틱스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나쁘지는 않지만 시장 움직임에 좀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요. 조정에 대한 대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4,7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하시고 17,300원 목표가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박근영님께서 삼화전기 올려주셨는데요. 16,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약간 좀 지지부진하지만 최근에 상승 흐름 보면은 오늘 좀 그럴만도 해요. 쫙 올라가 있는 삼화전기가 되겠고요. 추세도 좋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6,600원에 20% 앞으로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하셨고 기관이 한 6거래일 정도 쭉 샀는데 점점 사는 양이 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용주님 삼화전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최근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18,000원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라간 이유가 우리 우리 김기현 정관님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시장의 이슈가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3월 한 12일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그 시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 전에 꾸준히 올라왔지만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011790 SKC지 않습니까? SKC가 오늘 또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지만 단기간에 이 종목이 8만 원부터 해가지고 13만 원대까지 주가 급등했잖아요. 이 종목이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거든요. 네. 유리기판은 현재 지금 인텔이 본래 2030년도에 지금 상용화를 목표로 접근했는데 앞서 삼성그룹 3사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을 2027년도에 양산에 좀 들어갈 거다. 유리기판 자체가 반도체 기판 현재 지금 플라스틱 실리콘 기판인데 AI 시대에 유리기판이 훨씬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장 자체가 빠르게 형성되다 보니까 삼성그룹 쪽에서 앞서 얘기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상당히 반격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리기판 쪽에서도 삼성그룹이 좀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좀 앞당겨서 투자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관련도 종목들이 삼성전기라든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삼화전기는 알다시피 콘덴서 관련 기업이고 MLCC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삼성전기가 대표적으로 MLCC 관련 종목이니까 유리기판 시대에 MLCC 자체가 내장형으로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가 좀 증가된다는 쪽이니까 MLCC를 만드는 회사들도 수혜를 좀 받겠죠. 그런 측면에서 삼화전기가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과거에 이제 삼화그룹이 삼화전기하고 삼화콘덴서가 있거든요. 근데 콘덴서 과거에 그 MLCC 관련 종목 쪽 부각될 때 가장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8만 원대까지 가던 주식이 지금 3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안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삼화전기는 당시에 삼화 콘덴서가 8만 원 갈 때 주가가 38,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주가 25,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가격제, 왜냐면 이게 좀 실적으로 지금 가는 건 아니거든요. 회사가, 물론 MLCC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실적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좋아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삼화 콘덴서가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왜냐면 삼화 콘덴서가 400억 이익 날 때 예산은 200억 이익 났었거든요. 2021년도에. 작년도에 영업이 78억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주가 자체는 비쌉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자체 모멘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수급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차트로 봐서는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근데 현재로 봐서는 크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 매수를 잘 하셨네요. 18,000원대에서 현재 기술적으로는 아마 28,000원대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냐. 가격제로 예를 들어 본다면 삼화 콘덴서가 상당히 좀 싸워 보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같은 실적 펀더멘탈이 뚜렷하게 좋아진다는 이 종목이 갈 수가 있겠지만은 MLCC와 관련해서 과거의 움직임 패턴으로 봐서는 삼화 콘덴서가 대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3만 원 정도가 고점이니까 28,500원, 29,000원 언저리 정도까지 보유 전략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화전기 연결고리는 MLCC에 있었습니다. 목표가 28,500원에서 3만 원 정도 잡아 드릴 테니까 이제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타이밍 잘 잡으셔가지고 놓치지 말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월청님, 진공한님, 이월희님께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신 종목이고요. 네네. 10세 미디어가 그 주인공인데, 자, 이 종목은 29,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칩셋 미디어는 조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고요. 한번 출렁했었다가 그래도 3만 원 선 잘 지켜주는가 싶었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29,000원이고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라서 일단 중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이라고 하시네요. 목표가 한번 알아보고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건지 한번 칩셋 미디어 전망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안 그래도 텔레칩스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 다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슈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전장업체 독일사죠. 컨티넨탈 전장사업 부분 인수 검토 중이다. 이 기사가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강세인데 삼성이 이제 2017년 하만을 인수했는데 그 7년 만에 대형 인수합병 M&A 지금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슈적으로는 뭐 저는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내일 뭐 당연히 10% 이상 15% 20% 정도 뜰 것 같은데 관련주 뭐 칩셋 미디어도 같이 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 평단까지는 내일 우선은 좀 오지 않을까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 반도체 섹터가 지금 미국장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인데 FOMC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내일 오늘 지나고 내일 아마 새벽일 겁니다. 저희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요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FOMC에서 경기 전망을 좀 상향시키고 점도표가 좀 불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지금 어떤 상승의 어떤 폭이 제한되고 좀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우선은 좀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아까 2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정도 우선은 반등을 하면은 우선은 좀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좀 반도체 섹터가 다시 그러니까 저는 이번 4월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반도체가 가려면 저는 도리어 그러니까 이번에 좀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엔 저는 반도체 섹터가 이런 지금 차량용 반도체나 팹리스 반도체들 다 포함해서 오히려 조정이 저는 건전한 조정을 한번 이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간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차트적으로도 우선 지금 갭이 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29,300원 정도인데 평단은 내일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신다면 우선은 평단 이상에서 우선은 매도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장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반도체 섹터가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다시 모색하거나 바닥을 잡으면 다시 그때쯤 다시 들어오셔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내일 정도 우선은 지금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인데 삼성의 어떤 이슈기 때문에 이게 또 재료가 좀 커 보이고 예, 요것이 또 이제 지금 삼성전 주총도 있는데 M&A 어떤 이슈까지 지금 겹치면서 이슈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우선은 내일 정도 우선 단기적으로 튀면 매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지금 오늘 저점 26,800원 정도 오늘 저점이 지금 저점이 26,5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 정도 선을 다시 또 이제 쪽으로 내려온다면 그 이하 26,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내일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경계감에 따른 좀 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손실 없이 일단 빠져나오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따라서 내일 반등 시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큰 M&A입니다. 자, 다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페가수스인데요. MK전자 올려주셨고, 운용령님을 바로 지목을 하셨네요. 14,77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손실입니다. 10% 비중이고, 장중에 14,000원 한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또 추세 깨고 내려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MK전자 관련해서 그래도 뭐 HBM이나 이런 쪽도 연결돼 있고, 2차 전지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 종목을 오래간만에 진단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 진단할 때, 이분이 이제 분명히 아마 반도체를 보고 샀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제가 예사했던 연결 기준의 실적 자체가, 실적으로 보면 예사가 영업이익도 엄청 높아요. 네. 반도체로 보면 주가가 엄청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예사 연결 실적으로 좀 보게 되게 되면, 이 회사의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국 토지신탁입니다. 거기 빼면 없다는 거예요? 예, 토지신탁이 잡혀져 있고, 또, MK 인베스트먼트라고 이게 투자 운영한 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비스가 금융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어떤 쪽이냐? 별로 현재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HBM 반도체라든가 AI 반도체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예산은 본딩 와이어라고 그래가지고 그 웨이퍼와 칩을 약간 구리선으로 전기적 신호를 통하게 해서 연결하는 쪽인데 그 원재료 자체가 옛날에는 금이 거의 절대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금이 비싸다 보니까 최근에 구리가 한 40, 50% 정도 차지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금이 올라갈 때 이사 제품도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금값 상승이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됐던 건데 지금은 그거 아니고요. 예, 그래서 보면 예사 실적 연결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 시가총액 2,900억인데 매출액 단위로 보면 회사가 어마어마합니다. 1조 원짜리 회사거든요. 1조 원짜리 회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00억 났지 않습니까? 1,000억 났고 2020년도 800억, 작년도에 490억 줄어들었던 것 자체가 아무래도 한국토지신탁이 부동산 투자 신탁과 관련돼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회사 실적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연결 실적도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발표한 실적을 보면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반도체도 아니고 한국 토지 신탁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반도체를 보고 샀으면 파세요. 예, 앞으로도 비전 없어요. 예, 여기다가 연결로라는 거 토지 시장이 좋아져 가지고 실적이 좋으면 그나마 가치가 증가되니까 나쁘지가 않은 건데 한국 토지신탁 회사 자체가 부동산 신탁이니까 부동산 경기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죠. 회사 실적 자체는 계속 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아니라 부동산이랍니다. 손실 적으실 때 나오십시오. 네, 종목 한 가지 더 볼게요. 네. STI입니다. 살롬님의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37,2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30% 담으셨고요. 아, 오늘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러게요.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사실 이 종목이 김진환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목표가 4만 원으로 잡아주시면서 수익률 27% 달성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정말로 그 종가 기준으로 4만 원 딱 찍고 내려옵니다. 네, 아마 이때 소름 기회를 돋습니다, 놓치셨으면 맞아요. 지금 많이 속상도 하실 것 같은데 비중도 30%면 적지 않아서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리플로 장비 쪽으로 HBM 관련해서 제가 뭐 좋게 봐서 뭐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이게 삼성전자랑 SK 이게 두 쪽 다 매출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높아요. 삼성전자 점유율이 45%고 네. SK하이닉스 점유율이 한 30%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양사에 다 들어가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실적적인 부분도 제가 좋아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랑 또 올해 또 769억 정도의 공급 계약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HBM 섹터에서 리플로 장비 쪽으로 뭐 PSK홀딩스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리다가 요걸 좀 이야기 드렸는데 우선은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종목들 말고도 지금 HBM 섹터 지금 다 다시 조정이거든요. 반도체 섹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좀 더 내려오면은 요거는 또 다시 또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HBM 섹터가 저는 끝난 거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것도 다시 전고점을 트라이 할 건데 시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불리해요. 예, 수급적인 부분적인 또 그렇고 4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HBM 섹터는 조정을 좀 받아야지 좀 상승 동력이 다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선은 요겁니다. 33,820원 정도인데 요 정도 선을 좀 지켜줘야지 단기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 고점을 찍고 지금 일주일 정도 만에 좀 많이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단이 좀 많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30% 비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요 선 있지 않습니까? 33,830원 정도 요 정도 선을 만약에 깨면은 단기적으로 불리합니다. 아무리 뭐 HBM 섹터 좋고 반도체가 좋아도. 예, 그래서 아마 내리면 또 그때부터 또 이제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다시 또 상담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지금 비중이 30%나 너무 높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반도체 섹터가 또 이번 주에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반등이 또 언제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3월 정도가 저는 오히려 반도체 단기 저점 나오면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요 정도 선 저는 깨면은 저는 그때부터 계속 보다가 다시 재진입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지만 비중이 너무 높으시고 평단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3,830원 정도를 깨면은 기계적으로 한 15% 즉 절반 정도는 15%가 아니라 30%시니까 절반 정도는 우선은 좀 손절을 좀 하시고요. 그 좀 저점을 잡으면 저점이란 얘기는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확히는 한 31,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다시 하신 금액을 다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을 많이 낮추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는 대략적으로 36,600원 정도 되거든요. 다시 이제 재상승할 것 같으니까 그런 전략 어떠실까 합니다. 네, 좀 털어낼 거 털어내고 조정의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시장의 분위기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33,830원 이탈하면 비중 절반 축소하시고 31,000원대가 지켜진다면 그때 상황과 함께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슈에서 저희가 제약바이오 다뤘다면 2부 첫 종목은 또 여기 로봇입니다. 네, 로봇에서 절대 네. 빼놓을 수 없는 오늘 엄청 잘 간 바로 그 맞아요. 종목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맞아요. 23%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청자님도 오늘 갑자기 급등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된다. 전망에 대한 질문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